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한 편의 따뜻한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73, 성삼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고, 얼마 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매일이 조금씩 힘겹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짐 정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상자 몇 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뭘 해도 힘이 붙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짐들쯤이야 한 번에 다 들고 올라갔을 텐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누군가 내려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서로 마주친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내리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며칠 전부터 이삿짐차가 오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702호로 이사 왔습니다. 성삼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아, 그러시군요. 저는 601호에 살고 있는 미자라고 해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저는 그분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분의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다른 여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날만은 그랬을까요? 이틀 뒤 벽에 시계를 걸려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들을 항상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손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못이 비뚤어지고 벽에 구멍만 여러 개 뚫어놓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그분이 생각났어요. 고민 끝에 6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는데 그분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 성삼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시계를 걸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해서요. 그러자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망치요? 잠깐만요. 곧이어 작은 공구함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혼자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희 집까지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집 안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부끄러웠지만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신발을 벗고 벽 앞에 서셨어요. 시계가 걸릴 위치를 확인하시고는 능숙하게 못을 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못을 박으시던 그분의 손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뒤에서 그분의 허리를 가볍게 받쳐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분도 깜짝 놀라신 듯 몸을 살짝 굳히셨고요. 죄송합니다. 넘어지실까봐. 제가 당황해서 말했더니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못은 단단히 박혔고 시계도 제자리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공구를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뭔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별것 아니지만 녹차가 있어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잠깐만요.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는 동안 그분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차를 마신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었어요. 찻잔을 들고 나가니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녹차 좋아하세요? 제가 찻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향이 참 좋네요. 그분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외로운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이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해결됐어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한동안 빈 찻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차 한 잔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괜히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미자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장 보러 나갈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맞춰보곤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러게 되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미자 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성삼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가시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란히 서니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서 혹시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후로 시계는 잘 가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마트에서 장미꽃을 봤는데요. 참 예쁘더라고요. 성삼 씨도 꽃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꽃이요? 네, 좋아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아내 얘기를 꺼낸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미자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장미꽃 하나 사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녹차도 좋은 걸로 하나 봤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런 호의를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저를 신경 써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니까 이런 것들 나누면 좋잖아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자 씨가 작은 꽃다발과 녹차 상자를 들고 서 계셨어요. 분홍빛 장미 2송이와 하얀 장미 1송이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요. 미자 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꽃을 화병에 꽂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남자분 혼자 계시니까 집 안이 좀 삭막할 것 같아서요. 꽃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장미꽃이 놓이니 집 안이 갑자기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새로 사온 녹차를 우려주시는 미자 씨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녹차 향이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동네 전통차 가게에서 샀어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성삼 씨는 원래 어디 살으셨어요?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혼자 있기엔 너무 넓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미자 씨는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자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가끔 오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분과 차 한잔 나누는 게 참 좋아요. 그날 저녁 미자 씨가 가신 후에 저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집 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이런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거실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미자 씨였습니다. 성삼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모습이 안 보여서요. 그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 미자 씨. 죄송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집에 있었어요. 어머, 그러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문을 열어드리니 미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아프세요? 미자 씨가 제 팔을 부축해서 소파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어요. 혼자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미자 씨는 저를 병원까지 모셔다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관절염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며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미자 씨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냉장고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렸지만 미자 씨는 이미 부엌으로 가셨어요. 아픈 사람이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아플 때 누군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미자 씨가 끓여주신 달죽을 먹으니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이웃 간에 당연한 거죠. 그날 밤 미자 씨는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아팠던 몸보다도 그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니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미자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면서 말이죠. 며칠 후 몸이 많이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자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동네 한과점에서 미자 씨가 좋아하실 만한 전통차와 약과를 샀습니다. 그런데 601호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걱정이 되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더니 며칠 전부터 미자 씨 집에 신문이 쌓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워낙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라 이런 일이 없으셨거든요. 관리소 직원과 함께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야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미자 씨, 성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 성삼 씨. 문이 천천히 열렸는데 미자 씨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나, 많이 아프시네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미자 씨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보기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미자 씨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 저는 그날부터 미자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미자 씨가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자 씨도 제가 아플 때 돌봐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사실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자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 시간을 챙겨드리고 열이 날 때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자 씨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삼 씨, 정말 고마워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가족이 아니라서요? 지금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미자 씨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일주일쯤 지나니 미자 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미자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아픈 핑계로 계속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려고 했습니다. 미자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잠깐 산책하실래요? 성삼 씨, 새로 나온 전통차가 있다는데 같이 사러 가실래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요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즐거운데요. 정말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미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그 대화를 나눈 후부터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그냥 이웃 간의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무렵 제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안부나 묻고 가려고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미자 씨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아들이 있는 걸 모르셨던 거죠. 성삼 씨, 제가 새로 산 차가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아들과 미자 씨가 마주쳤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미자 씨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고 미자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아, 아들이 왔구나. 미자 씨,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평소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들에게 미자 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겠죠. 미자 씨도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미자라고 해요. 라고 인사하셨어요. 세 명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저와 미자 씨의 관계가 궁금하다는 듯 눈치를 보더라고요. 미자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고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드님과 오랜만에 만나셨으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미자 씨가 가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분과는 어떤 사이세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야. 가끔 차 한 잔 마시고 그래.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별일 없어. 그냥 이사 와서 새로운 환경이 좋은가 보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이렇게 좋은 이웃분이 계시면 아들의 말이 의외로 이해하는 투였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만 너무 마음 주시지는 마세요. 나이가 나이이니까요. 그 말에서 걱정과 이해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미자 씨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아들이 와서 놀라셨죠. 괜찮으신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아버지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 답장을 보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자 씨가 저희 부자 관계를 보기 좋다고 해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자 씨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들이 와서 좀 어색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자 씨도 이제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 씨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성삼 씨. 청취자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는 더 이상 그냥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점심때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 씨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식욕이 없어 보이더니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보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관절염이 악화된 것 같았고,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미자 씨를 부축해서 병원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며칠간 입원을 권하셨어요. 입원은 좀. 미자 씨가 망설이시는 걸 보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미자 씨,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매일 병문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미자 씨는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자 씨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서 병원으로 가고, 오후에는 과일을 깎아서 또 가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러 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저를 미자 씨의 남편으로 아실 정도였어요. 환자분 남편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시네요. 간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정하기보다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미자 씨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입원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문병을 갔는데 미자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미자 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삼 씨가 너무 고마워서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미자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자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미자 씨,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미자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성삼 씨, 정말이에요. 미자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자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미자 씨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미자 씨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그 따뜻함이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성삼 씨, 제가 퇴원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미자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우선 미자 씨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 공원도 산책하고 싶고요. 저도 그래요. 성삼 씨와 함께라면 뭘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미자 씨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걸음걸이도 훨씬 나아졌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미자 씨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자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촛불도 켜고, 은은한 음악도 틀어놓았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미자 씨가 놀라며 말씀하시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퇴원 축하 겸 그동안 고생하신 것 위로해드리려고요. 맘에 드시나요? 맘에 들다니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자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자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미자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성삼 씨. 사실 병원에 있을 때 많이 생각했어요. 성삼 씨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미자 씨가 부끄러워하시며 대답하셨어요. 가족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걸요. 미자 씨도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성삼 씨, 저희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아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물론이죠. 급할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면서 저는 말했어요. 미자 씨,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저도요, 성삼 씨.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날부터 저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여러 번 다시 쓰고 만났을 때도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설렘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성삼 씨, 우리 너무 어색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따뜻해졌고, 가끔 손이 스칠 때면 예전과는 다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성삼 씨, 제가 오늘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봤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이죠. 몇 시쯤 갈까요? 미자 씨 집에 갔을 때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과 함께 장미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은은한 장미향이 퍼져 있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마치 영화 속 같네요. 제가 놀라며 말하자 미자 씨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좀 오버했나요? 그냥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요. 특별한 날이요? 저희가 연인이 된 지 일주일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자 씨가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걸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장미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나이를 잊고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미자 씨의 얼굴이 촛불빛에 비춰져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성삼 씨,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미자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대답했어요. 미자 씨,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살아봤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미자 씨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성삼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그때 미자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성삼 씨, 제가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미자 씨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 잡아도 될까요? 진짜로요. 저는 대답 대신 두 손을 내밀었어요. 미자 씨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감촉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따뜻하네요. 미자 씨가 작게 속삭이셨어요. 미자 씨 손도 참 따뜻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미자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제가 너무 대담한 건 아닐까요? 이런 나이에. 전혀요. 오히려 미자 씨의 그런 용기가 너무 고마워요. 저도 마음은 있었지만 먼저 표현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자 씨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성삼 씨,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미자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자 씨가 눈을 감으시는 걸 보고 저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미자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우리의 첫 키스였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키스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미자 씨,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자 씨와 처음으로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어요. 미자 씨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면서 저는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성삼 씨.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해요.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짧게 키스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자 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수줍은 미소.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나 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와 미자 씨처럼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약을 사다가 드렸는데 열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미자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날 밤 미자 씨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성삼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옮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미자 씨가 아픈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저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미자 씨가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소파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런 걸 따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자 씨와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물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하지만 미자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미자 씨가 기침을 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아서 이마에 손을 대어봤더니 정말 뜨거웠어요. 미자 씨, 열이 많이 나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직 새벽인데요. 응급실이라도 가야 해요. 그때 미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줘야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미자 씨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네. 미자 씨를 사랑해요. 생애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성삼 씨. 미자 씨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 속에서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자 씨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미자 씨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 시간을 챙기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미자 씨가 있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에 미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성삼 씨도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흘 후 미자 씨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미자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미자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결혼 생활의 추억,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성삼 씨, 저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성삼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미자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미자 씨와 함께 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우리 이제 정말 가까워져도 될까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미자 씨가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급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삼 씨,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미자 씨.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사랑도 더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미자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늦게 선물을 줄 줄은 몰랐다고요. 미자 씨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 이런 깊은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모두가 기적 같았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미자 씨가 계란을 굽고 저는 차를 우렸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성삼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요. 그 말에 미자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걸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진정한 부부가 된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럽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만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앓던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몸살까지 겹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팠습니다. 성삼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미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며칠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미자 씨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병원 예약을 잡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관절염이 많이 악화되었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나이이니까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온 후 미자 씨는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 정성스럽게 간병을 시작하셨어요. 죽을 끓여주시고 약 시간을 챙겨주시고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자 씨를 돌봐드렸던 것처럼요. 미자 씨,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미자 씨도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돌봐야죠. 미자 씨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아서 미자 씨가 밤새 제 곁에서 간병을 해주셨어요. 새벽에 잠깐 깨어보니 미자 씨가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미자 씨, 침대에서 주무세요. 여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괜찮아요. 성삼 씨가 깨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어서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자 씨가 무리하셨는지 감기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를 돌보시느라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미자 씨를 돌볼 차례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돼요. 제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미자 씨가 쉬셔야죠. 그날부터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가 미자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차를 끓여드리고 감기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끓여서 드시게 했어요. 서로를 번갈아가며 돌보는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성삼 씨, 우리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자 씨가 회복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귀한 일이더라고요. 회복된 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건강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자 씨가 제안하셨어요. 성삼 씨, 우리 정식으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가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나이에 무슨 눈치를 봐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 씨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봤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 어느 집에서 살까요? 제 집이 조금 더 넓으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미자 씨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처음에는 놀라더라가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건강만은 잘 챙기세요. 이사를 하면서
두 집의 살림을 합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미자 씨는 제 책들을 정리해 주시고 저는 미자 씨의 화분들을 새로 배치했어요. 각자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성삼 씨,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저도요. 이제 매일 아침 미자 씨의 얼굴을 보며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었어요. 미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고 저는 조금 늦잠을 자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느라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성삼 씨는 신문을 보실 때 중얼중얼 하시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미자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는 요리하실 때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시던데요. 이런 작은 발견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 완전히 적응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자 씨가 차를 우려주시고 저는 신문을 가져와서 함께 읽었어요. 점심에는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자 씨,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몰랐어요. 저도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불편한 것도 없고 어색한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이웃분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하시더니 나중에는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보기 좋아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겠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요즘 두 분 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도 가끔 찾아와서 미자 씨와 인사를 나누고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미자 씨를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미자 씨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저희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어요. 봄에는 함께 근처 공원에서 벚꽃을 보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을 나누어 먹었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며 손을 잡고 걸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것, 함께 TV를 보며 웃는 것, 심지어 함께 잠드는 것까지.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미자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 뭐 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날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글쎄요, 뭔가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 그렇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정말 그렇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미자 씨가 웃으며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된장국,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 케이크는 언제 사셨어요? 어제 몰래 나가서 샀어요. 1주년 기념이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 챙겨주시다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성삼 씨 덕분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고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요. 그때는 막연했는데, 이제는 정말 확신이 서요. 성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함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었어요. 서로가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행복할 때 함께 웃었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요. 저도요. 성삼 씨를 만나기 전과 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겨울이라 쌀쌀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정말 다정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같나 봐요. 좋잖아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요. 정말 그랬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뜨거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미자 씨,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때 미자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성삼 씨, 혹시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를요? 네, 혼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제안이 참 좋았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처럼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혼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만 있다면,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와 미자 씨도 처음에는 그냥 이웃 사이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좋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좋은 분과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그 소중함을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지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미자 씨도 지금 제 옆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어요. 여러분께 안녕하다고 인사해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삼 씨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자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DJ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우정 이야기 모두 좋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저희처럼 이른이 넘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성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